그래서 필요한 게 크리티컬 띵킹입니다. 영어로 해석하면 비판적 사고라는 뜻인데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비판적 사고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분석하고 근거를 따져보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즉,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엄마, 내일 응? 가면 갈 때 조심히 가고 떨지 말고 응.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음. 파이팅! 엄마는 근데 다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영양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럼 사람이 응. 딱 몇몇만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를 존중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잘할 수 있어? 응. 오케이, 알겠어. 엄마 가서 잘하고 올게. 파이팅. 파이팅, 사랑해. 나도. 보여드렸네. 바쁜 걸음걸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똑같이 길을 멈춰서 여기 온 게 말이 돼요? 그때도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세상. 아니, 뭐 먹어보고 싶어, 리포?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엄청 이게 담백하다. 두부 들어갔나? 아닌가? 만든 것 같았어요. 직접. 그쵸? 단맛 하나도 없고. 맛있다. 짜잔. 맛있다. 근데 도우가 맛있다. 도우가 맛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가끔만 그렇게 너무 하나 따먹게. 아니, 배불러. 제가 먹을게. 기다려. 네, 제20회 우수급식 외식 산업전에 찾아주신 단체급식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메뉴 BSM이라는 현재 단체급식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고 계시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영양사분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연해주실 강사님은 푸디스트 한국전력공사 본사 소속의 김사랑 영양사님이십니다. 오늘 테마급식을 위한 크리티컬 싱킹이라는 주제로 강연해주실 김사랑 영양사님을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푸디스트 소속으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수천 명의 식사를 운영하면서 메뉴를 계속 바꾸고 구성도 바꾸고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문제는 메뉴가 아니라
그 메뉴를 만드는 기준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메뉴를 결정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리고 고객의 선택을 만들어내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략히, 저는 영양사의 이름은 러브킴이고요. 입사한 지 5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그 영양사님 2명, 조리실장님 6명, 조리원 여사님들 21명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 경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6년, 학교급식 1년,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3년, 병원급식을 1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 급식 운영 현황에 대해서 1층에 도시를 보시면 저희가 일반식, 간편식, 라면 이렇게 해서 200명 정도 주시고요. 중식은 평균 1000명 정도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간식은 또 저희가 4시 2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간식 시간이 또 따로 마련이 돼 있어서 김밥과 라면과 계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식은 약 450명 정도 식사를 하고 계시고요. 하루에 총 2000식 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항상 고민하실 건데 분명 우리가 잘 만든 급식인데 고객들은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영양사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메뉴를 계속 바꾸고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메뉴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잔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만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내용을 급식은 고객 이해에서 시작된다. 좋은 급식은 사고에서 시작된다. 급식 만족도는 구조에서 나온다. 좋은 급식은 사람으로 완성된다. 사람에서 시작된 급식은 구조로 완성된다. 준비하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메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급식은 고객 이해에서 시작된다. 영양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메뉴를 제공해야 고객이 만족할까? 난 여기에 해당된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안 들어가지고. 자, 그럼 왜 이렇게 잔반이 많이 나올까? 그건 여기에 해당된다. 네. 그리고 정해진 단가 안에서 어떻게 품질을 유지할까? 이게 고민이다. 이게 좀 맞네요. 그럼 직원들은 대체 왜 불만을 가질까? 이게 정말 고민이다. 3분밖에 저는 이게 너무 고민이거든요. 제가 왜 궁금하냐면 저는 점심 메뉴를 3,800원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800원에 반찬 3개, 국, 밥 주고요. 샐러드 항상 나가고요. 비빔 코너가 항상 나가고 과일이 항상 나갑니다. 그런데 3,800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 불만이 많아요. 생각해보시면 스타벅스 커피 5,800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라탕에 좋아하시는 숙주 넣고 차돌 넣고 중국당면 넣고 이건 얼마죠, 여러분? 3만 원 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맛있게 드시면서 대체 왜 저희한테 와서 3,800원, 7,000원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불만이 많으신지 저는 너무 이게 고민이 돼요. 좋은 메뉴가 만족도를 만든다는 착각. 일반적으로 더 맛있는 메뉴를 제공하면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겠지?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혹해요. 그쵸? 메뉴의 품질을 높여도 잔반이 줄지 않고 불만이 여전히 남더라 이겁니다. 메뉴 이전에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식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고객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남기는지 데이터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 이 메뉴는 인기가 없을까? 고객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연령, 직군, 식습관 등을 저희가 이해해야 메뉴의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해란 게 무엇이냐? 이해를 알아야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준 대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 두 번째, 깨달아 암. 세 번째,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 그럼 우리 급식에서 이해란 뭘까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너그러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요청이 아니라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요청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듣는 의견, 저 진짜 말할 수 있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대. 저 지금 어지러워서 방금 비틀거렸잖아요. 단백질이 부족하다? 탄수화물이 너무 많다.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대요. 액상 바닥을 그만 주래요. 네? 그럼 3,800원에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키위도 100kg를 먹어요. 닭고기를 1인당 450을 먹습니다. 그런데 3,8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요청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족을 위한 것인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인지, 즉 의도를 잘 헤아리고 받아들여야 급식의 방향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청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식은 메뉴보다 고객 이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챕터 2번입니다. 좋은 급식은 사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거 저예요. AI로만. 테마 급식이 실패하는 이유. 자, 오늘 급식이 테마 급식을 위한 크리티컬 띵킹인데요. 테마란 먼저 주제, 화제, 제목 등을 의미합니다. 그럼 테마 급식은 특정 주제에 맞춰서 생일이나 절기, 세계문화 음식 같은 거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서 식문화를 확장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마 급식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벤트성에 그칩니다. 특별한 날 한 번 화려하게 꾸미는 데 집중하고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기억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두 번째, 조리 인력이나 시간 단가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기획하면 금세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실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영양사의 아이디어로만 진행하거나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지속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크리티컬 띵킹입니다. 이거는 비판적 사고라는 뜻인데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비판적 사고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분석하고 따져보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즉,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근거를 보고 결정하고 기존 방식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왜 이 메뉴일까? 사람들이 정말 먹을까? 우리 고객님들의 취향은 우리가 고려를 했나? 계획된 예산 안에서 제공이 가능할까?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가를 되짚어 보는 게 크리티컬 띵킹입니다. 충분한 사고와 검토를 거친 메뉴 결정만이 현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좋은 메뉴는 영감이 아니라 사고의 결과입니다. 이 결론은 좋은 메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여기 대본에 물 마시기를 적어놨어요. 물을 잠깐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실래요? 답은 구조에 있다. 여러분, 급식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학교 급식은 영양 균형 중심의 구조입니다. 병원 급식은 치료식이 나가기도 하고 맞춤형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체나 오피스의 경우는 뷔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일품식, 일반 직접 골라 먹을 수 있는 복수 구조입니다. 이렇게 급식은 각각 다른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급식 현장이 공통적으로 가진 한계들이 있습니다. 1번, 선택이 제한된 단일 구조는 고객의 다양한 식사 목적을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비슷한 메뉴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고객의 선택 피로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뉴를 추가한다 한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공되는 메뉴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구조에서 고객은 수동적이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불만은 메뉴 자체로 향하더라고요. 그 불안의 화살이 누구한테 다 날아옵니까? 저희 영양사들에게 다 날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바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고객은 어떤 식사를 원하실까요? 면류, 덮밥, 볶음밥처럼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선호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보는 메뉴보다는 익숙한 메뉴를 선택하는 경험이 강하더라고요. 같은 사람이지만 정말 많은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일별 식사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 월요일에 저희도 피곤하잖아요. 주말에 외식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술을 이렇게 한 잔씩 많이들 하시니까 약간 월요일은 해장이 되는 음식이나 보통 밥 반찬 위주의 집밥 느낌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화요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다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수요일은 특식 주는 날, 약간 이런 이미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약간 긴장이 풀어지면서 약간 이제 일을 하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이 되면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쵸? 저녁 약속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심 식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일별 행동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행동 패턴에 따라 메뉴를 변화시켜 보는 겁니다. 이런 요일별 특성을 고려해서 식단을 짜실 때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패턴을 파악하면 요일별이나 메뉴별 수요 예측이 쉬워지면서 조리 인력 배분이나 식재료 관리도 쉬워집니다. 즉 구조가 고객 행동에 맞춰지면 만족도, 효율, 안정성이 함께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급식은 단순히 메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행동 패턴을 중심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4 좋은 급식은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급식 운영의 핵심 구성원은 고객, 조리원, 영양사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영양사들은요, 급식의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리원들과 같이 현장에서 실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객 여러분들은 결과를 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고객의 선택과 반응은 급식 데이터가 됩니다. 잔반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어떤 메뉴를 선택했는지 이 데이터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고객의 행동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고객분들이 지나가실 때 잔반 배식 나가실 때 살펴보시나요? 저도 살펴보고 있으면 저는 이제 불편하실까 봐 멀찍이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도 저를 되게 피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한 신메뉴가 있잖아요. 그럴 때 버려지는 게 많으면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조리원들은 실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실행 가능성이 급식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조리 시간이 충분한지, 각 인력들이 부담할 만한지, 이 식재료로 이 메뉴를 지시했을 때 영양사의 의도대로 완성이 되는지, 조리 과정에서 위험 요소들은 없는지 파악함으로써 우리와 고객들이 원하는 최상의 메뉴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영양사들은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고객의 데이터와 현장을 연결해서 실행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구조가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메뉴보다 구조보다 결국 좋은 급식은 사람이 만듭니다. 어느새 마지막 챕터에 여러분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에서 시작된 급식은 구조로 완성됩니다. 사람의 선택, 즉 고객의 선택이 영양사들이 설계한 구조 안에서 비로소 결과가 됩니다. 그럼 설계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설계 원칙 1. 메뉴 유형이 아닌 식사 목적으로 구성하라. 고객분들은 메뉴 카테고리보다 그날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가볍게 먹고 싶은 날, 든든하게 먹고 싶은 날,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날, 고객의 식사 맥락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계 원칙 2. 같은 가격 안에서 다른 경험을 설계하라. 든든하게 먹고 싶을 때는 돼지 등뼈 김치찜에 계란 장조림, 이거는 월요일에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가볍게 빠르게 먹고 싶은 날 있잖아요. 수요일 같은 날, 그런 날은 이제 김치 치즈 오븐 도리아에 케이준 치킨 샐러드, 그리고 특별하게 먹고 싶은 날 금요일에 이런 메뉴를 많이 하거든요. 치킨 허브구이나 바질 마요 소스, 스파이시 명란 오일 파스타. 같은 가격이지만 다 똑같은 3,800원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느끼게 해주고 고객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만족이 달라질, 구성을 좀 다양성을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투 메뉴일 때는 한쪽에 건강식을 넣고 한쪽에는 좀 특별한 메뉴를 넣는다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약간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조를 바꾸니까 만족도가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11월에 입사를 해서 12월에 만족도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보다 전년도 상반기보다 1%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주관식 의견이 있어요. 200개 정도 되는 의견을 다 뽑아오셨더라고요. 너 이거 다 개선해. 이렇게 가져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다 만들어서 대답을 다 해드렸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그거였습니다. 일품식 메뉴를 구성할 때 탄수화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볶음밥, 면 그만 먹고 싶다. 제발 다양하게 좀 제공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고객사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총 메뉴를 제공할 때 꼭 일품식, 일반식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럼 저는 일반식 원투로 제공하겠다. 일반식이지만 2가지를 제공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제공을 했고요.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만족도 결과가 나와서 따끈따끈한 걸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1%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구조를 바꿨더니 정말 되네? 이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구조를 한번 바꿔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메뉴 유형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진 않은지, 고객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지, 특정 메뉴에만 수요가 집중되지는 않는지, 고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급식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고객의 행동과 필요한 것을 관찰하고 왜 이 메뉴인지 실제로 원하는지 질문을 하고 근거 있는 비판적 사고로 판단을 한 후에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고 조리원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협력해서 최종적으로 고객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급식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메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맞았던 한 끼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사들은 메뉴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을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설계한 그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오늘을 버티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 응답 시간이 남아있다면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수요일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네네네. 그래서 좀 어떤 것들이 편하고 특별하게 고객한테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편하지만 특별한, 제가 생각했을 때 편하지만 특별한 것은 집밥 느낌인데 제육볶음 같은 거 나갈 때 쌈의 종류를 바꿔본다거나 쌈장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본다거나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는 익숙한 메뉴에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편하지만 특별한 식단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저는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식단 뷰할 때 많이 보면서 네. 저기도 이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네. 맛있게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다양하고 화려하고 맛있어 보이는데 저거를 레시피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레시피 구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를 구성하고 컴퓨터에 앉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조리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짬뽕을 짬뽕 그냥 한 내가 파리를 있으면 파리를 있으면 해물짬뽕 하고 싶어? 그럼 해물 넣어가고 해물 같이 볶아 고추를 넣어 고추기름 만들어 그 다음에 물을 넣어가고 볶아 끓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거의 조리사가 된다. 그래서 요리 동영상도 많이 보고요. 실제로 제가 집에서 해봅니다. 해보고 레시피를 만들었을 때 진짜 제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저는 좋은 레시피를 만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네. 그 식단을 구성할 때 야식채소 네네. 공정은 계속 추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내가 원하는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잘 네. 수용해서 소통하시는지. 네네. 일단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의 관계를 먼저 중시하는 편이라서 관계를 만드는데 진짜 집중을 많이 합니다. 관계를 만든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해야 적극적으로 자기가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조리사 여사님들이나 조리사 실장님들 그 많은 여사님들 20명 넘으시는데도 한 명은 진짜 다 소통을 하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불만이 있는 걸 한 번에 다 해결해드려요. 최대한 불편함을 바로 없애드립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서 이렇게 적극적이신 분들이셨다니. 아까 있으시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고 네네.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노조 때문에 사실 조금 조리 공정에 한 번이 더 들어간 게 나오면 실무사님들의 불만이 정말 많거든요. 그 조리 정사원분들 이런 거에 많은 불만을 표출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고민을 들어주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뉴스 같은 거 많이 나와가지고 조리원분들이 양파를 안 까겠다, 두부를 안 썰겠다, 뭐 다 썬 거를 들어와래. 굉장히 좀 충격을 먹었고요. 저희 여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계란찜을 월요일에 하면 1,400명이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럼 계란을 몇 판을 까줘요? 되게 많이 까거든요. 그 여사님들이 계란 까다가 죽어든지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은 전란을 시켜드려요. 절반은 까야 되는 계란을. 그랬더니 여사님들이 이게 약간 제가 수용해 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기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불만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원하는 거를 약간이라도 들어드리고 가서 직접 말씀을 해드린다. 이게 맨 이렇게 열정적이신 분들이셨네요. 네. 레시피랑 조정 과정에 있는 그런 분들이 제공했다면 그 레시피를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실제로 제가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했을 때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사용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그 시스템을 열어봤습니다.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공정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표준적으로 만들어주시는 레시피들은 표준 공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다양하게 개발을 하실 거면 진짜 현직에 있는 영양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데이터가 나올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다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개를 제일 많이 쏘시게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너무 재밌게. 매니저 이것 좀 들어줘. 물포차를 와봤습니다. 근데 지금 발이 너무 아픈 이슈. 발이 너무 아파. 세상에 내가 이걸 영접을 하다니. 나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얼굴이 좀 많이 절긴 했지만 이게 나야. 저 엊그제부터 계속 코좀 마냥 이거 맥주코 마냥 이렇게 계속 빨개진다. 뭐가 날라나 봐. 얼굴 어떻게 일단 생거 먼저 먹어보고 양념 찍어 먹을까? 너무 좋다 이런 거. 그거는 사먹어도 진짜 스타일이 좋고요. 아 너무 뜨겁네. 좀 이따 먹을게요. 이거 이런 거 한번 해야 돼. 괜찮죠? 먹어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어때요? 제가 축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물어봤더니 주말 축구한다는 나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 동료가 왜 주말에 축구해야 돼요? 잠깐 그냥 내 근데 뭐 생각인데 알다시피 분위기가 너무 나와야지. 껍질을 그러면은 뭐 삶아서 육수를 넣어놔봐요. 대야 향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50명이 그러고 있는데 나오지 안 왜냐면 나오지. 대야 있는 쪽만 하고 계란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 새우 감칠맛이 나는데? 재미있는 친구야. 이런 만장을 할래. 정말 재밌어. 아이고 아까 줬어. 그 양식 그것처럼 새우를 껍질을 와서 너무 반갑. 튀기거나 해가지고 갈아서 넣나? 나는 둘이 먹는 걸 알았어. 진심 같이 먹고 갈아서 넣나? 잘한다. 잘 먹인다. 아니 진짜 맛있어. 먹어야 돼. 대리비 야 이거를 찍어서 먹어봐요. 얘를 이제 얘네다가 어제 김치 구경 소님이 저녁 먹었거든요. 아 근데 힘들다 하시더라고. 존나 멋있다. 안 주고 내가 청구할 거야. 김성문
둘이 깜짝 놀랐다. 완전 엄청 맛있다. 사람이 쉬운 거야. 근데 그래도 어제 팀에서 또 회식하지 않아요? 모른다고. 해장 진짜 맛있다. 불타오 약간 좀 아니 그 친구한테 먼저 전화했지 모르겠어. 1년 거의 가까이 되니까 진짜 가정의 상황에서 일할 것 같은 분이니까 양선 책임자는 여행 느낌이야. 근데 거기 약간 맨날 부도시만 가다가 오늘 셀프를 기차를 놓쳤 하는 곳 3번인데 5번에서 30분 수다 떨어가지고 기차가 가버렸어. 놓쳤어요. 힘들 수가 너무 중해져서